검은 우주 공간을 뚫고 명쾌한 폭발음을 일으키는 서사적인 우주 전투를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고 다시 말하면 산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우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별이 불에 타서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별은 산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죠. 항성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열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은 무한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그런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특수효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짧은 섬광뿐입니다. 종종 우주선에 실리는 액체 산소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매우 빨리 타버립니다. 폭발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소는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공기 분자들이 서로 부딪힐 때만 이동합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완전히 조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 소리가 우주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다면 태양은 얼마나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하겠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 감독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원하겠지만 달에는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우리 달은 지구와 동주기 자전을 합니다. 즉, 항상 한쪽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고 다른 쪽은 항상 다른 쪽을 향합니다. 태양은 우리로부터 달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쪽과 저쪽을 차례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달이 태양에 의해 양쪽이 모두 밝혀진다는 의미예요.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죠.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중력은 사방에 존재합니다. 지구와 같이 무거운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사실 우주에서 이런저런 우주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것에는 중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과 저조차도요. 하지만 우주 물체는 너무 커서 더 작은 물체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우리 은하계 전체가 그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나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모든 별과 행성계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영화 속 영웅은 믿을 만한 우주선을 타고 화성의 궤도를 떠나 목성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고 단호해 보입니다. 비록 앞에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요. 소행성 벨트 말이에요. 그들은 위아래 옆으로 우주선을 조정하며 우주선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피해보지만 그중 하나가 여전히 우주선에 부딪힙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긁힌 자국만 있어요. 마침내 우리의 영웅은 위험구역을 떠나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친숙하게 들리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고리에 있는 소행성들은 너무 적고 간격이 넓어서 그 안을 여행한다면 여행 내내 소행성과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50만 개의 상당한 크기의 우주 암석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차는 50만 개 정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가 광대한 곳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상당한 크기의 두 소행성 사이의 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우주선이 떠다니는 암석 사이를 오가는 우주 추격전은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영화 속에서 우주는 종종 검고 춥고 황량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특히 우주 비행사가 안전한 우주선을 떠날 때는요. 이 묘사는 틀린 건 아니에요. 춥다는 사실만 빼면요. 가까운 곳에 별이 없는 우리 은하의 정말 먼 구석진 곳에서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구의 궤도에 있고 태양을 직접 마주보고 있다면 우주 진공 상태의 온도는 펄펄 끓는 120도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이 흰색인 거예요. 흰색은 다른 어떤 색보다 빛을 더 잘 반사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등은 정말 추울 수 있어요. 우주에서 열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원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면 매우 추울 수 있어요. 태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영화 속 태양은 항상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색깔은 지구 대기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 현상입니다. 마치 낮의 푸른 하늘처럼 말이죠. 태양빛이 대기 중에 퍼져나가 일그러지면서 해 뜰 때와 해질녘의 화려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실제 모습 그대로 보여요. 하얀색이죠. 그 빛나는 가스 덩어리는 그 정도로 뜨거워요.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비치고 그 뒤로는 연기가 자욱하고 붉게 달아오른 우주 암석이 땅으로 추락하여 땅에 충돌하고 난 후 거대한 시커멓게 그을린 분화구가 남습니다. 비록 연기가 나는 고리와 분화구가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운석은 떨어지는 동안 그렇게 뜨거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운석은 지구의 대기로 진입하여 표면에 떨어질 만한 덩어리가 남을 만큼 심한 마찰에서 살아남은 소행성입니다. 이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린 보통 이 바위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데 보통 매우 작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분화구는 운석의 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 속도 때문에 만들어질 거예요. 운석은 마찰로 인해 훨씬 더 뜨거워지긴 하지만 충돌로 인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정도는 아닙니다. 우주선과 행성들 사이의 즉각적인 통신을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현대의 통신 시스템은 넓은 우주 공간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느린 무선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러한 신호라면 수백, 수천 광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광년이라도 이동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답장을 받기 위해 몇천 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주 공간은 영화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처럼 붐비지도 않고 이벤트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대부분 행성, 별, 그리고 다른 물체들이 수십억 킬로미터나 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소 외로운 곳입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행성이 있는 검은 빈 공간만 보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물체 사이에서도 거리는 엄청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맑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은 약 38만 4,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 주위를 거의 10번 연속으로 도는 것과 같아요. 워프 항법은 시공간이 왜곡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외계 은하의 먼 구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주 영화의 주요 요소죠. 이러한 위협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은 항상 0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즉시 가속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탑승한 사람들은 적어도 좌석에서 뒤로 밀쳐져야 합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그러한 가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중력 가속도는 인체가 견디기엔 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부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워프항에는 꿈도 꿀 수 없어요.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로부터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완전히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구름이 있습니다. 그 매장량은 우리의 모든 해양을 140조 번 이상 채우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행성들, 심지어 우리 태양계의 몇몇 행성들도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종종 ISS와 공상과학우주선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육체적인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주에서 일하기 위해 튼튼한 몸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주에서는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만큼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중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몸이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운동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맑은 밤하늘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약 3,000개 정도요. 나머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별로 착각되는 물체들입니다. 행성,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그리고 심지어 인공위성까지요. 진짜 별에 의해 밝혀지는 것일 뿐입니다. 달이 우리 눈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죠.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게 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멋진 건 사실이에요.